전문이 따라 들어가 있어서 엄청 길죠. 조금 고생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한번 힘내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읽고 작품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다.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하라. 소설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좋지. 밑에 나와 있는 소단원 읽기 패스. 2번. 이 작품에서 배우 황만근 오케이 패스. 밑으로 내려가죠. 단편소설이고 농촌소설이고요. 1990년대 말 경상도 농촌마을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풍자적이고요. 향토적이고 주인공 황만근 씨가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이다. 농사꾼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시점, 요 소설에선 시점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부분적으로는 등장인물 민 씨의 관점에서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 기본적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지만 가끔 중간중간 소설 속 인물인 민 씨의 관점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황만근 씨가 나쁜 놈인데 죽었으면 비극적이지 않겠지. 황만근 씨의 덕성, 이타적인 삶이 있고요.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주제 두 번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단원 학습 포인트, 작품의 서술상,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라. 미리 알 수 있는 거 확인하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었지.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적으로는 민 씨의 시선이 담겨져 있음. 표현은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감과 사실감을 주고요. 풍자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특징에선 황만근 씨, 민 씨, 이장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속 농촌의 현실, 온통 빛밖에 남지 않아 있었던 농촌의 현실.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해 봅시다. 라는 것.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게 갑자기 왜 있을까? 됐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본문 보기 전에 10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잠깐 볼게요.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바보형, 누구? 황만근 씨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황만근 씨처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가장 대표는 이장로입니다.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서 주인공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성 높여주고요. 인물의 언행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위기를 겪고 있었던 90년대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 암울한 농촌 현실, 빛밖에 남는 게 없어. 매사성실하고 정직하게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황만근과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읽으면 살짝 좀 열받을 수도 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소설의 시작은 이 마을에서 굳은 일을 다하는 약간 바보스러운 황만근 씨의 실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소집을 하게 되고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각이 드러나고 호기심을 자극해 이후의 내용에 몰입하게 해줍니다. 본문 보러 갈게요. 황만근이 없어졌다. 주인공의 실종의 사실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집하게 된다. 소집의 계기가 되겠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뭐지? 이러한 것들 시작해 봅시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중요합니다. 왜요? 뒤에 읽으면서 이제 찾을 거예요. 황만군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 상황인 거는 맞지.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평소에는,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가 횃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만근 씨가 마을 회관 앞에 등나무를 직접 심어놨었는데 마을에 굳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직접 짠 평상에 역시 굳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 약간 좀 바보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해 먹었었던 거지.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었다. 이게 생전 나쁜 놈이라고, 이게.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수염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자기보다 일단 만근이 반근이 바보 자식 만근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죠. 되게 하찮게 보고 있죠. 수염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내 할 일 바쁜데. 이기적이지.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이런 쓰그랄이라고 하면서 오른쪽. 이 소설에서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장감, 사실감 높입니다.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들. 이 정도는 뭐 외워주실 수 있겠지.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식, 자기 일이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이런 쓰그럴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황만근 씨 절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전에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축문의 초안을 잡는 황재석 씨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진례에 있는 사람이 없으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있어. 사고가 난 거다. 그냥 없어질 리가 없다. 오, 걱정해주고 있죠.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니다. 반쪽짜리 아니다. 만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오는 적이 없었는데 말이라. 반근이라는 건 별명을 이름으로 고쳐서 말하는 거죠. 반근, 반쪽짜리로 취급해서 부르는 별명.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 씨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황재석 씨는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주 어르신 가가 군대 갔다 했을 때 여운지 택기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신 듯 나면서 딱 외박 한 번 했었을 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맡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황동수도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요 민씨는 중요합니다. 새로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황만근 씨에게 호감이 있어. 황만근에게 호감이 있고, 그리고 황만근을 거의 유일하다시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인 거지. 나중에 이장하고 말싸움하게 될 거예요. 이장 나쁜 놈이니까 싸우면 우리 편 착한 사람이겠지.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분위기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황만근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아. 이런 것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민씨와 이장이 갈등을 보여줄 거라고 그랬죠? 바로 나오죠. 민씨, 이장에게 황만근이 없어진 경위에 책임을 추궁하듯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면서 민씨를 흘겨보듯 노려보기도 하고, 민씨와 이씨의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황만근의 실종이지. 원인, 황만근의 실종. 사라졌어.
밑으로 내려와서 인물들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만근씨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성실해.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요. 농민 권리 대회에 경운기 끌고 나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농민 권리 대회의 큰 틀은 모두 다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들의 기세를 보여주자 이거였는데 실제로 경운기 타고 그 대회에 참여한 건 만근 씨밖에 없어. 2장 황만근의 실종이 책임이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2장이라고 뽑아놨으니 꼴보기 싫어지. 민씨, 이 마을의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외지. 마을에서 황만근의 진실성을 유일하게 인정해준다. 민씨의 관점에서 황만근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빨간색으로 별표.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민씨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다음, 마을 사람들 황만근을 무시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대우해왔지만 황만근의 부재로 그가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해 왔음을 실감하고 아쉽게 느끼고 그 진작에 좀 잘해주지. 하여튼 이기적인 것들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장 마을 사람들 얘네들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기적인 현대인들 대표인 거지. 오른쪽 위로 와서 이제 또 본문 보러 갈게요.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요? 걸기대회 하는 사람 또 본 사람 없나요? 라면서 사람들을 살짝 추궁하고 있는 거지.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었다. 왜? 실제로 그 걸기대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황만근 씨 어디 있는지 몰라.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은 될리나 말리나 한데 그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카레. 황만근 모자라다고 해서 반근, 돼지고기 반근, 말장난하고 있죠? 언어유희. 반근이와 반근의 발음이 같은 것을 활용한 언어유희. 역시 반근이 돼지고기 반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알 수 있는 대사죠. 2장은 계속 빈정거리듯이 꼴보기 싫어 말을 이었다. 민씨는 2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마을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겨보듯이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 요 말 자체에서는 민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근 씨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장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장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민씨가 황만근의 실종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한 심리를 제시해 주죠. 간접 제시. 왜 농민 보고 농민 골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이장이 성의 없는 답변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황만근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바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머리 쪽수 세우려고 아무도 안 가는 황만근 보낸 거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어수룩한 황만근을 보낸 의도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황만근이 약간 좀 모자라다고 이용해 먹은 거지.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에 밑에 볼게요. 이름 겁나 빡세죠?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시위를 할 만큼 농촌의 현실이 쉽지 않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990년대였구나. 농촌 경제가 쉽지 않았구나.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이따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리라 라면서 어때요? 아주 당당하죠? 자신에게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되는 거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이장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사실은 책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줄 앉아있을 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백리길을 김운기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기고 백리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지도 알고 있었어. 무리한 길이다. 너무 멀었다라는 거 알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말이에요. 이 고장난 경운기 때문에 만근 씨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선의 역할을 해주죠. 김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나도 위에서 내려온 거야. 김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거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지 못하는 경운기를 황만근 씨만 할 수 있다. 황만근 씨만 낡은 경운기 잘 다룰 수 있었다.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가고 트럭 타고 가셨어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모범이 되어야 할 이장은 트럭 타고 가고 황만근 씨만 어수룩하게 경운기 타고 간 상황을 가리키면서 이장에 대한 비난이지.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김운기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응?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갖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김운기를 끌고 갔구만. 응? 군대 외에는 늦어도 한참 늦지. 애초에 실현하기 어려운 투쟁 방침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황만근 씨한테 시키는 거니까 이 진짜 나쁜 놈인 거야 이거.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며칠 없더라.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김운기를 탈 갈 수나 있든가. 어머 세상에. 고장난 경운기에다가 비까지 내렸어. 이거 만근 씨한테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요것도 역시 복선의 역할을 해주죠. 국도의 차들이 미치광이 맨키로 쌩쌩 달리는데 빠치면 우야랍고 다른 동네에 쓰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세고 쎄스. 국도의 차들이 미친 듯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불길한 사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죠. 지는 죽기 싫어가지고 안전하게 트럭 타고 갔다 이거지. 이장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는 살겠다 이거야. 바쁘고 경운기 타는 거 위험하고 이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차고용 타수.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아요.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하나 참네. 아유씨 어이없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여기에서의 엉뚱한 소리는 자신을 의심한다라는 거지. 자신에게 책임 추궁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지. 누구 맨치로 반동가리가 났나? 너 대가리 반밖에 안 남아있어?
황만근에 빗대어서 모욕을 했다.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었다. 기분도 나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반편이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지들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살아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러면서 민씨는 정말 만근씨 걱정해주고 있죠.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 너. 나이로 억누르려고 하는 건가? 이장이라고 하는 건가?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했으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을 시켜줄까 말까 한데 말이야. 인신공격하고 있죠? 귀농한 민씨를 비하하고 있고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너 이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아? 협박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야, 농촌 인심 좋다라는 거 다 거짓말이네. 이 소설만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또 내용 살펴보러 갈게요. 이장과 민씨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서 이장은 황만근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근이, 반푼이라면서 무시하고 있죠? 소 밥 주러 가야 되는데 못 주러 간다고 지 생각만 하고 있지? 황만근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일이 불평하고 있다. 평소에 황만근을 모자란 인물로 보겨 얕잡아 보고 있다.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다.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타지에서 온 민씨. 황만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죠. 황만근이 실종되었을 때 가족 말고 황만근의 소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민씨밖에 없었었어. 아유, 안타깝다. 다음 페이지. 응? 뭐라고? 내가 만그의 임이냐 앱이냐? 나이 50이 다 된 게 어디로 가는 동 오는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모가지 끌고 따라다니까? 난 책임 없어.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죠?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었어. 진짜 좁혀버리고 싶은데.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노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누구? 만근이 어머니.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했다. 이 손자 누구야? 만근씨 아들이죠.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으나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꼭 가야 되나 만근아. 예, 뭐 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 며칠 전부터 고등어 드시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장에 가서 사올게요. 이런 사연이 있었겠지. 내가 공연히 고등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망그이가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라면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어머니의 추측. 역시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니까 확실히 걱정은 되겠지. 내가 고등어 먹자라고 안 했으면 됐었을 텐데 자책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그 반동가리 그 방거이 그 골기대회 아이고 고등어 사러 갔구만. 아이고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라면서 이 대사를 듣고서 어떻게 이장은 안심하고 고봐 내 잘못 아니야 완전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이제 나 비난하지 마 이런 식인 거지.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어머니의 아침 저녁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이 아침 가져다 주니 아마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 태어날 때부터 효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황만근의
효심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 만근이 효자는 효자지. 그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었다. 아버지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간 아버지 만났는데요. 목욕하고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때요. 근데 면회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우째 됐는가도 모르겠고 하면서 할머니는 고등어 때문에 아들은 목욕탕 때문에 라고 추측을 하게 됐었던 거지. 사람들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라고 소리쳤고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 라고 했단 겁니다. 평소에 아들놈도 아버지 막 엄청 존중하고 그러진 않았나 보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골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으로 갔던가. 내 평생 방근이가 한 번도 씻는 거 못 봤다니. 내과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목욕탕에 우째 가는 기도 모를 텐데 온천이 여기서 오이라고 지가 찾아가노? 아니야. 내가 생각했었을 땐 황교수 어디 갔었을 때 내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만근이 온천이라든지 목욕탕에 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면서 웃었다. 왼쪽 위로 올라가서 또 내용 살펴보러 갈게요. 황만근의 실종 원인에 대한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의 추측. 어머니는 뭐라고 추측해? 고등어 사러 갔다가. 아들 추측은 목욕탕이나 온천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고요. 황만근의 인물 유형. 한 인격 안에 바보와 성인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짓이 바보스러울수록 세상의 영악함이라는 역광 속에 더욱 거룩하게 빛이 납니다. 그의 유일한 비극적 결함은 과도한 음주인데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이 그 결함 때문에 파멸에 이르듯 황만근도 사실은 술 때문에 죽는다. 어떠한 점에서 황만근은 이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 심성의 보편적인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패러독스, 역설의 의인화입니다. 황만근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골기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걱정이 될까?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지.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객기를 부렸었던 것이다. 내가 황만근을 충동질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황만근 씨는 이 마을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마을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다. 이기적이지.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없어졌고 아주 황만근 씨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주지.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황만근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주죠. 두어 해 전이야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인 민씨가 황만근 씨를 더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요. 일단 정지.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끊으면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고 문제 꼭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